장마철이 되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식중독 환자와 각종 수인성 질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의 일부 농특산물 쇼핑몰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청호가 만들어지면서 물에 잠긴 지역 주민들이 옛 사진전을 통해 40년 전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함께 달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오늘 충북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벌써부터 식중독 환자에서부터 각종 수인성 질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청주 시내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40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15명의 설사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식중독 의심 환자가 잇따르면서 교육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요새는 들어온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최근 수인성 전염병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집계 결과 지난달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등 각종 감염병 환자가 142개 학교에서 228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수족구병은 지난달 충북 66개 초중학교에서 105명의 환자가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가 6월 첫째 주 21.5명에서 셋째 주에는 41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주간 의심 환자가 40명을 넘어선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음식은 끓여야 될 거는 끓여서 씻어서 잘 먹어야 될 것들은 씻어서 깎아야 될 거는 깎고 그다음에 항상 신경 쓸 건 손 씻기죠. 곧 방학이 되면서 전염병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집단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에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관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주 오창이 36.2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단양 35.5도, 괴산 35.1도, 증평 35도, 충주 34.9도 등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될 예정인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조곡터널 부근을 달리던 55살 이모 씨의 7.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전체가 탔으며 일부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각수 눈금이 올라간 뒤 차 앞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이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중부고속도로 진천과 경부고속도로 현도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하는 농특산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쇼핑몰은 부실한 관리 속에 아무도 찾지 않는 쇼핑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한 농가. 몇 해 전 충북 농업기술원이 개설한 모바일 쇼핑몰에 입점했습니다. 중간 마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입점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뭐 결제도 잘 안 된다고 빨리 찾아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쇼핑몰에 관리만 잘해주면은 얼마든지 입점할 수 있고. 쇼핑몰의 운영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모바일 사이트 관리만 이루어지다 보니 인터넷 홈페이지의 하루 방문자 수는 고작 300명 남짓. 소개된 농가의 홈페이지도 폐쇄된 곳 투성입니다. 쇼핑몰을 홍보하는 SNS에도 석 달 전 올린 게시물이 마지막입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개인 블로그가 더 유용하고요. 개인 블로그에 들어와서 주문하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처럼 부실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충북 농기원도 뒤늦게 예산 1억 3천여만 원을 책정해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연계한 결제와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카드 시스템이 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모두
사실상 확보를 했습니다.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사업이 만료가 될 거고. 전국 최초로 개설된 충북의 농특산물 모바일 장터. 부실한 운영 속에 소비자는 물론 농가마저 외면하는 쇼핑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부동산 연속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 민간 건설사지만 이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청주시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LH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은 제각각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370만 제곱미터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청주시는 이곳에 1,800여 세대 아파트 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328만 제곱미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엔 충청북도가 12,000여 세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LH가 추진한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엔 1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10,000세대가 넘는 이 같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모두 최근 2, 3년 사이 본격화됐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부 분양단지는 3% 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초유의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신규 인구 유입은 좀 미미한 상태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LH 등 각 사업 주체 간 적정 공급량 조율은 없었습니다. 특히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등 산업단지는 적정 수요보다는 각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아파트 공급량이 결정됐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라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을 나중에 해라 여기는 지금 해야 된다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업 주체 내부에서도 부서 간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이 담당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고 이 부서 간의 의견을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저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준공 후엔 미분양 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분양 아파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부분은 관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돌아왔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실종됐습니다. 한 1년 전서부터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그렸고 한 5, 6개월 전서부터 더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다운이 되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들은 이게 분양이 돼야 자금이 순환이 되고 또 건설하게 되는데 지역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충북의 부동산 경기 침체. 이면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LH 등 각 기관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청주시 운천주공 주택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토지 소유주 등 주민 1,000여 명의 의견을 우편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답변자 900여 명 가운데 53.7%가 반대 의견을 밝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 사업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40년 전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인근의 마을 12곳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말 그대로 고향을 잃어버린 셈인데요. 고향에 대한 기억을 슬픈 사연으로만 떠올리기보다는 추억으로 간직하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 속 사라진 고향을 바라보는 정분희 씨. 이제는 물에 잠겨 갈 수 없지만 그곳에서의 유년 시절 추억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정 씨는 1980년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등져야 했던 문이면의 수몰민입니다. 벌써 고향을 떠난 지 40년. 그리움과 서운한 마음을 사진으로 남아 달랩니다. 이런 데서 그냥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다 캐다가 쪄먹고 밤에 달밤에 우리는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주민들 가운데는 2번씩 이삿짐을 꾸려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댐이 건설되고 인근의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까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득해진 기억이지만 돌이켜보니 쉽지 않은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2번 이주를 했습니다. 물이 모자라니까 공동으로 지하수를 몇 개 파서 정수장에다 끌어올려서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도 고향을 못 잊어 김정순 씨는 자손들과 함께 동네 언저리를 해마다 찾습니다. 따뜻한 봄마다 온 가족이 절을 올리고 물속이 아닌 마음속 고향을 떠올립니다. 여기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야. 니네 엄마 아빠가 여기가 사시던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옛 문이면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사진 전시회에서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향을 잃은 애환에 빠져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금 문화적 도시재생이 아닌가. 서로의 기억에서 찾아낸 더 큰 위로와 함께 저마다 마음속에 잃어버린 고향이 더욱 뚜렷이 새겨졌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충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사흘째인 오늘 파업 참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충청북도 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공정임금제 도입과 교육공무직제 법제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이 노동의 의미를 돌아보는 노동인권 교육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체급식을 제공한 학교는 92곳으로 어제보다 1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 도청 집무실에서 현안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 270곳 가운데 5곳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교차로에서 47살 장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36살 김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김 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